정시의 사주명리 150강은 천간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간의 합입니다. 천간의 합은 각기합, 을경합, 그리고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천간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합입니다. 천간의 합은 음과 양의 합이며 합이 되었다는 의미는 기능이 묶이는 것으로서 묶이는 그 자체로서도 별 이상 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합구로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또 합이 되었기 때문에 동하거나 또 합화되는 합으로 인해서 합화되는 여러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천간의 통근 여부와 지지의 통근 여부와 그리고 세력 또 지지의 구성 조건에 좌우되는데 특히 합화하는 기능은 월지가 온전할 때와 그리고 대운 지지의 동조를 얻을 때입니다. 또 합이 되면은 묶임 현상으로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답답함도 있지만은 운에 의해서 극이 들어올 때에 극을 받지 않고 보호되는 선한 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작용은 운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지지의 충이 일어날 때 후킹되는 입고 현상을 면하는 묘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의 기운을 음양으로 본다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갑은 양 하나와 을은 양 둘, 그리고 병은 양의 3, 양 셋, 또 정화는 양이 4개이며 무토는 양이 5개입니다. 무토까지를 양으로 보고 기토부터는 음으로 봅니다. 기토는 1개, 그리고 또 경금은 2개이며 신금은 3개, 임수는 음이 4개, 개수는 음이 5개입니다. 그래서 각기 합은 양 하나와 하나의 합이며 을경합은 양 둘과 2개의 합이고 병신합은 양 3개와 3개의 합이 되고 정임합은 양 4개와 4개의 합이 되고 무게합은 양 5개와 5개의 합으로서 음양합의 세기로만 본다면 무게합이 가장 강한 것이고 정임합, 병신합, 을경합 각기 합의 세기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무게합이 가장 강한 합이며 각기 합은 약한 편입니다. 천간이 합되면은 합되는 인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대체로 분리합니다. 천간의 합이 비급이면은 형제 관계가 부실해져서 도움을 제대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관계에 놓이고 식상이 합으로 묶인다면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돌파구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여명인 경우에는 자식의 진로에 애로사항이 나타납니다. 또 천간 합이 재성으로 묶이면은 부친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낭같이 느껴지기도 하며 한편으로 답답한 경지에 놓이게 되고 또 재화를 융통할 수 있는 방편도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는 사채에 관련되기도 합니다. 합의된 인자가 관성이라면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떨칠 수 없으며 승진이나 성급에도 누락되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해도 원하는 곳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의된 인자가 인성이면은 학교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랑이 결여되거나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지연되거나 답답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부진 현상은 합의된 양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해가 크다고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서 층간의 합은 답답함으로 우울증이 되기 쉽고 화증으로 가기 쉬우며 힘을 빠지게 하는 인자입니다. 이 층간의 합은 묶여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점을 본다면 운에서 나타나는데, 예로서 간목일간이 경금의 운이 온다면은, 경금은 간목에게 편관의 운이고 칠살의 운이죠. 아주 흉폭한 칠살의 운이 오게 될 경우에 경극목으로서 경금이 목을 극하여서 간목은 손상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토가 있는 경우에 각기 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흉폭한 편관인 칠살인 경금에 의해서 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금에 의한 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합이 되어 있을 때. 또 을목의 경우에는 신금이 올 때 경을 합으로서 칠살인 신금의 극을 피할 수 있고, 병화의 경우는 병신 합으로서 편관 칠살인 임수의 극을 피할 수 있고, 정화는 정임 합으로 개수의 극을 피할 수 있으며, 무토는 무계 합으로서 간목의 극을, 그리고 기토는 각기 합으로 을목을, 경금일 경우에는 경을 합으로서 병화의 극을, 또 신금은 병신 합으로서 정화 편관인 칠살의 극을 피할 수 있고, 임수는 정임 합으로서 무토의 극을 피할 수 있으며, 개수는 무계 합으로서 기토임 편관인 칠살의 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편관 칠살의 극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즉 층간합의 어떤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층간합의 장점을 본다면, 층간합의 또 다른 장점은 지지의 사고지죠. 진술충미의 고지에 형충이 일어날 때 후킹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병술일주인 경우입니다. 병술일주가 신유월에 난 사람입니다. 병술일주가 신유월에 나서, 그러니까 병신 합이, 천간의 병신 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합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난 사람으로서 운에서 진운이 오거나, 그래 진운에서 진술충이 되거나, 하면 미운이 와서 술미형이 되거나 축운이 와서 축술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운이 오는 경우에는 형과 그리고 충으로서 인하여서 술이, 지지의 술이 개고되는 것입니다. 이 지지의 술이 개고되면은 지지의 술 속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들어있는 것이죠. 개고되어서 신금을 후킹 당할 수 있지만은, 지지에 신금이 들어있을 때 천간에 신금이 나타나 있으면은 이 신금은 지지 속으로 입고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킹 현상인데, 병화 일간과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후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후킹되는 것은, 신금은 병화로서 재성에 해당해서 재물이 전부 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물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술이 개고되어서 신금을 후킹할 수 있지만은, 병신합이 일관과 미리 구성되어 있기에 그 결합의 힘을 깰 수 없기에 후킹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서 이 병화 일간은 신금의 재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또 병술 일주뿐만 아니라 무진 일주가 계묘월에 나서 무계합을 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계묘월이 나서 술운이 올 때나 아니면은 임술일주가 정해월이 나서 합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무게합과 정임합을 이루고 있을 때도 후킹되지 않는 현상인데 또 임술일주가 진운이나 그리고 축운이나 미운이 왔을 때 형충을 받을 때도 똑같이 재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간의 합인 각기합은 고든 마음의 간목과 그리고 중용의 기토와의 합으로서 그 분수를 잘 지키며 마음이 너그럽고 넓기 때문에 타인과 다투지 않으며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고 품위와 절도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각기합을 중정지합이라는 것입니다. 중정지합이 되는 것이 즉 각기합입니다. 각기합의 또 다른 이름은 중정지합입니다. 또 을경합입니다. 을목과 경금의 합인 을경합인 인이지합입니다. 인과 을이의 지합이죠. 인이지합은 생명력과 현실감이 강한 을목의 특징이죠. 생명력과 현실감이 강한 것이 을목의 특징이죠. 생명력과 현실감이 강한 을목과 의리를 알면서 강건함의 상징인 경금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합을 가진 경우에는 과단성과 의리가 있으며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굴종하지도 않으며 진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을경합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는 남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으며 매사에 과단성과 용맹이 지나쳐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기도 하며 독불장군의 기질을 품고 있기에 사회와 융합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인이지합인 경을 합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병화와 신금의 합입니다. 이걸 합을 위음지합이랍니다. 위음지합인데 병신합의 위음지합으로서 만물을 비추는 태양과 그리고 맑고 깨끗한 신금과의 합으로서 위음과 음숙으로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힘입니다. 위음지합입니다. 제압하는 힘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냉정함이 있고 잔혹하여서 인정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위음지합은 냉정함과 잔혹하여서 인정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정임합입니다. 정화와 임수의 합인 정인합은 인수지합으로서 화롯불같이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인 인의 마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 정화는 정의 불꽃인 정념을 나타냅니다. 또 임수는 강과 호수를 상징하여서 음이 많고 깊은 것으로서 정임합이 되면은 색정이 깊은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사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정다감하며 정신력이 뛰어나고 자부심이 강한 편으로서 인자한 성품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무게합입니다. 무게합은 무토와 개수의 합으로서 무정지합을 이룹니다. 무정지합이라고 하는데 이 무정지합은 무토의 높고 큰 산에 말없이 내리는 개수의 비와 같고 또 무토의 고산 줄령에 걸려있는 개수인 구름과 같아서 무정지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정지합은 그냥 담담한 성격으로서 희비를 넘어서면서 완급도 멀리하는 합입니다. 곁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이지만
그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군자의 풍모이지만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기에 배우자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경을 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무정지압입니다. 이 청간합의 모습을 자연이 윤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병신합수는 병과 신이 합하여서 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잘 익은 과일이 병화의 햇빛과 그리고 싱금인 서리를 번갈아 맞아가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결국에는 임수인, 즉 씨앗만 남기는 것입니다. 임수를 씨앗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임수인 씨앗만 남기는 것을 의미하며, 남겨진 임수의 씨앗은 정임합목을 거치면서 정화의 따뜻한 열기를 만나서 발화된 싹이 올라온 모습이 바로 합화목입니다. 목을 지금 싹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발화된 싹의 목은 무게 화파의 과정을 거치면서 넓은 무토의 대지에서 개수인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 바로 무게화파의 결과입니다. 이어져서 각기의 합토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자리 잡은 모습으로서 안정된 상태로서 비옥한 토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을경합금은 을목과 경금이 합하여져서 다시 합화금이 된 것은 꽃에서 얻어진 경금의 열매입니다. 경금을 지금 열매로 표시했습니다. 경금의 열매가 바람인, 즉 을목과 어우러져서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간 합화의 모습은 씨앗에서 발화하고 자라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 온 세상에 퍼져가면서 다시 발화하는 자연의 섭리인 윤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청간이 모두 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반드시 합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와 임수가 합하여졌다고 해서 정임 반드시 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병과 신금이 합하여졌다고 해서 병신합수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화수라고 이야기하고 합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위에 설명하였습니다마는 병화와 신금이 합하여서 수로 변하기 위해서 합화의 조건은, 어떤 경우에 합화가 되느냐는 조건은, 첫 번째, 합화하려는 오행이 월지를 덕하여야 합니다. 병신합수가 되었습니다. 이 수가 월지를 덕하여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신합수가 되려면 월지가 해수나 자수이어야, 즉 합수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지가 생해 주어야 합니다. 수를 생해 주려고 하면 병신합수에게 수의 인성인 금으로서 신금이나 유금이 되어야 생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합화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의 삼합을 이룰 때입니다. 삼합을 이룰 때나 그렇지 않으면 방합이 있을 때 합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신합수 똑같이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병신합수이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해자축, 숙의 방국을 이룰 수
이루고 있을 때는 합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주의하여 볼 것은 일본의 월지나 인성을 손상시키는 자가 옆에 있다면 그때는 합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합파가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50강으로서 청간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